여러분, 영화 한 편이 어떻게 꽁꽁 얼어붙었던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또 500년 전에 잊힌 비극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일으킨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0만. 한국 영화계에서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영화가 좀 흥행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뭐랄까 마법 같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가 마침내 이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왜 이렇게까지 대단하냐면요. 이게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1000만 영화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극장가가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잖아요. 모두가 이제 끝났나 싶었던 그 상황에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떼고 짠 하고 나타난 그야말로 구원투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영화가 어떻게 그냥 티켓만 많이 판 영화가 아니라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는지 그 엄청난 흥행 현상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그냥 보통 흥행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문화부 장관이 직접 케이크를 들고 감독을 찾아가고요. 국가유산청은 SNS에다가 관련 유적지 탐방 가이드를 올립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어요. 영화 한 편이 거의 국가적인 경사가 된 겁니다. 당시 최위영 문화부 장관이 넘긴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영화는 꽁꽁 얼어붙었던 산업에 내린 한 줄기 희망이자 따뜻한 축복이었다. 와, 이 한마디에 당시 한국 영화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자, 이제 영화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 비극적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꼽히는 소년왕, 바로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의 삶은 정말 한편의 비극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1441년에 왕의 손자로 태어나서요, 고작 1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겨우 3년 뒤인 1455년, 자신의 숙부였던 수양대군, 그러니까 훗날의 세조에게 왕위를 강제로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결국 1457년 머나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쫓겨나서 16이라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위만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격화돼요. 왕에서 군으로요. 이건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권위와 존재를 부정당하는 엄청난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미스터리에 있습니다. 특히 그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공식 기록, 그러니까 승자인 세조의 입장에서 쓰인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조시대 기록에는 사약을 내렸다고 하고 숙종 때 기록에는 심지어 활시위로 목을 졸랐다, 즉 교살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기록들, 이 빈틈에서 영화적 상상력이 폭발한 겁니다. 여기서 세조는 한술 더 뜹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아예 역사에서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낸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영화 제작진은 이 텅 비어있는 역사의 공백을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냈을까요? 그 창작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장항준 감독의 이 말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실록의 어몽도에 대한 기록은 딱 2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의 모든 빈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와, 정말 이 2줄에서부터 이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제작진이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자,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첫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관리,
엄흥도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중 기록에 보면 이름도 없이 단종의 죽음을 집행했다고 전해지는 어떤 인물이 있죠. 영화는요, 바로 이 두 사람을 한 명의 인물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주군을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집행자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에 엄흥도의 실제 30대 후손인 배우 엄춘민 님이 단역으로 직접 출연하셨다고 해요. 와, 500년 전의 역사가 21세기의 영화 촬영 현장과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이 지금 한국 영화 산업 전체에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희망의 빛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전부 말해줍니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영화 관객 수가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거의 반토막 수준에 머물렀어요. 극장 산업 전체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초계형 흥행작의 등장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도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티켓 할인권을 뿌리고 영화산업 지원 예산을 80% 이상 확 늘렸어요. 심지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너무 빨리 스트리밍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홀드백 법안까지 만들자고 논의할 정도였으니까요. 왕과 사는 남자의 대성공은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노력에 시장이 보내준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응답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감독이 직접 던진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성공한 쿠데타는 박수 받아야 하는가? 실패한 정의는 잊혀야 하는가? 500년 전의 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